핫쌤입니다. 이번에는 시사 문제를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재택근무가 유행을 타고 있죠. 그러면 이와 같은 시사성 이슈, NCS 문제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리고 어떤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신문을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재택근무에 대한 분석 기사가 있더군요. 자, 어쨌든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 기사는 장단점을 정확하게 대비시켜 놓고 있더군요. 자, 장점입니다. 기사는 이와 같은 것들을 장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항목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단어 하나는 무엇일까요? 나는 유연성으로 잡았습니다. 자, 이번엔 단점입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이 단점으로 지적됐는데 그러면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단어 하나는 무엇일까요?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거죠. 이와 같은 것들을 면접 때, 특히 집단 토론 때 제시할 수 있으면 좋은 평가를 받겠죠. 자, 이 중에서 특히 무엇을 짚어야 되느냐 하면 창의성이라는 겁니다. 자, 신문기사에 따르면 재택근무는 직원들이 창의성을 무심코 얻는 계기도 없앤다. 그리고 창의성은 적극적인 만남과 임의로 이루어지는 토론에서 나온다라고 말한 바 있다. 자, 무심코라는 단어 동그라미 치고 그리고 임의로 이루어지는 토론 여기에 동그라미 치고 나서 내가 토론에서 제시할 단점이 무엇인지 이 단점을 보완해 줄 해결책은 무엇인지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 그에 따른 답 찾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와 같은 것들도 구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문제 해결편에서 비판적 사고와 세렌디피티를 공부하게 됩니다. 비판적 사고는 비난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고 세렌디피티는 우연한 발견이라 그럽니다. 자, 사례가 있는데 아이작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는데 그 계기는 떨어지는 사과였다 그러죠. 자, 지금이나 그때나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아이작 뉴턴만큼은 왜 떨어지는지 Y를 생각한 거죠. 자, 알키메데스 불의 원리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누구나 물이 가득 찬 욕탕에 들어가면 물이 흘러 넘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련히 그래 하다라고 넘어갔지만 아르키메데스만큼은 왜 흘러 넘치는지 그 원리를 생각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전 인류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것을 세렌디피티라 그러죠. 우연한 발견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번에는 비판적 사고와 세렌디피티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보면 되겠죠. 자, 한국감정은 기출문제입니다. 발문에서 비판적 사고에 대해서 묻고 있죠. 자, 여러분들은 20년간 이 6개 단계에 따라서 지식을 공부했죠. 지식은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 암기해서 이해했다 그러면 현실의 무엇과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결했기 때문에 응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응용했으면 이제 쪼개서 살펴봐야 합니다. 쪼개서 살피고 난 다음에는 다시 한번 묶어서 봐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잘했는지 못했는지 보완할 게 무엇인지 이와 같은 것을 전체적으로 본다라는 뜻이 평가입니다. 그래서 비판적 사고는 전체적으로 이 6개를 말하고 좁게는 평가를 뜻합니다. 그래서 지식 이해, 응용, 분석, 종합, 평가라고 하는 단어를 외우면 되죠. 자, 1번 분석, 평가 그대로 있죠. 연결하면 됩니다.
자, 4번 보세요. 분석, 종합 역시 연결하면 되죠. 그러면 2번과 3번 가운데 답이 있는데 3번 보세요. 자연스럽게라는 표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이죠. 자, 이번 문제는 NCS 워크북에 들어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세요. 자, 세 번째 문제는 대입 문제입니다. 이 지문 읽을 필요 없습니다. 자, 선택지를 보면 어떤 특징을 발견할 수 있죠. 사부 구성입니다. 맞다, 그렇다, 하지만 내 의견, 하지만 내 의견, 하지만 내 의견. 이렇게 한다더니 반대, 반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자, 답은 4번입니다. 평가란 단어가 눈에 들어왔죠. 자, 평가와 비판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평가해 달라고 했더니 그런 내 글에 대해서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란 표현을 써야만이 대조, 대비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세렌디피티 관련 기출문제입니다. 자, 이와 같은 예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연한 발견, 세렌디피티를 묻고 있구나 하고 연결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죠. 사소한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사례를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자, 비판적 사고에는 문제의식이 들어갑니다. 계속 출제되고 있다고 알려주고 있죠. 5번. 자, 이 내용은 NCS 워크북에 들어있는 예시 사례입니다. 지문에서 실수로 의도치 않은 문득 이 세 개의 표현을 세렌디피티와 연결할 수 있겠죠. 자, 사고방식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을 묻고 있기 때문에 답은 전략적 사고죠. 전략적 사고는 3C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고객 또는 시장, 경쟁자, 그리고 나, 이와 같은 3C 관점이 들어가야만이 전략적 사고를 할 수 있죠.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경제연구소가 자꾸만 세렌디피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연히 발견한 것이 우리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이죠. 답은 4번입니다. 지동설과 상대성 원리는 가설을 입증한 결과이죠. 자, 7번 문제는 객관식 문제이면서 여러분들이 세일즈 면접에 대비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적재하지 않은 경우를 묻고 있으니까 답은 4번이죠. 자, 새로운 용도, 다른 용도인데 4번은 본래 용도의 확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방향이 어긋났습니다. 자, 혹시 은행권 지원해서 세일즈 면접을 앞두고 있다면 이 내용을 아주 적절하게 잘 활용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일즈 면접 때 받는 물건은 대개 일상생활에 흔히 쓰이는 소재죠. 그 소재를 다른 용도로, 즉 가치 재발견 쪽으로 제시해야 상대방이 수긍을 하게 됩니다. 본래 용도의 확장은 큰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담아뒀다가 면접 때 아주 잘 활용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죠. 자, 어쨌든 이론에 따른 개념 활용입니다. 특히 문제 해결은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풀 수 있게끔 문제를 출제하죠. 그래서 개념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화이팅 하십시오.